여러분, K-팝 정말 대단하죠? 그 화려한 무대, 정말 완벽해 보이는 아이돌들. 근데요, 그 눈부신 빛, 바로 뒤편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K-팝 유니버스의 이상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그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요.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코리아에 실렸던 문화평론가 장윤미님의 기고문 장윤미의 문어 톡톡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. 이 글이 우리가 그냥 와, 멋있다 하고 넘겼던 케이팝의 이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. 사실 이제 케이팝의 위상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.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스트레이키즈까지. 심지어 케이팝 데몬헌터스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이건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한 거대한 문화 현상 그 자체예요. 이 성공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이렇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세계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 비밀의 핵심에는요, 바로 세계관이 아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번 콘셉트는 뭐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이돌 그룹 하나하나에 고유한 역사, 문화, 규칙 같은 걸 다 부여해서 뭐랄까 아예 하나의 거대한 판타지 소설처럼 가상의 우주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거죠. 물론 이런 세계관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. 성공하려면, 그러니까 팬들이 진짜 이 세계에 몰입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,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랑 구조가 아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. 둘째, 이야기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해요. 끝이 보이면 안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캐릭터,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.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좋아요. 이렇게 거대한 세계를 만들었어요.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인공, 바로 아이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제부터는 그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,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시스템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전다영 기자님의 책 K-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책이 정말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K-팝 산업이 가진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 여기서 드러나요. 목표는 완벽한 아티스트를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착취적인 시스템에 기댄다는 거죠. 완벽을 만들기 위해 불완전한, 어쩌면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완벽한 세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꿈의 대가는 과연 뭘까요? 이들이 지켜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 연습생의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냥 연애 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가능한 한 어릴 것을 요구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기본이고요. 심지어 성형수술 비용은 나중에 벌돈에서 미리 떼어가는 식입니다. 월급이나 계약 조건 같은 건 아예 입에 올릴 수도 없고요. 이건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더 가까워 보이죠? 이렇게까지 모든 걸 바치고 엄격한 규칙을 견디면 당연히 성공이 보장될 것 같잖아요.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걸 오징어 게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. 정말 충격적인데요. 이 모든 걸 감수한 연습생들 중에서 실제로 데뷔까지 성공하는 비율이 10%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. 한 자릿수라는 거죠. 그럼 나머지 9명 이상은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전다연 기자님이 아이돌 산업은 오징어 게임처럼 실패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. 소수의 최종 승자를 만들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데뷔 못한 연습생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. 시스템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셈이죠.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. 그 꿈의 무대에 서지 못한 90%가 넘는 아이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?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. 수년간 열정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남는 건 극심한 번아웃이고요.
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 또래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학습권 같은 건 당연히 보장받지 못했죠.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요.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깊은 실패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. 사회적인 안전망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자, K-팝 유니버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신화를 떠받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보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? 지속 가능할까?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성공과 실패, 완벽한 시스템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.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과연 K-팝 유니버스는 지금의 그 마법 같은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을 찾아야 할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